또 하나는 마곡역부터 발산역까지 이어지는 마곡 문화거리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강서권역에 잘 없는 미술관까지, 즉 문화시설과 관광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에 맞는 마이스 산업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시설이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 실제 분양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마곡 마이스 중심 지역에 들어서는데요. 이곳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롯데캐슬 루에스트,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격도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사전에 벌써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텐츠 용도로 이 마이스는 어떻게 이 루에스트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일단 마이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곡의 마이스다. 사실 마이스라는 게 대체 뭘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이스는 정확히 용어가 설명이 돼 있어요. 네이버에 보시면 기업회의, 포상관광, 그다음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히비션. 그러니까 우리 삼성동 코엑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호텔이 있고, 박람회장이 있고, 전시 박람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이 같이 있고, 컨벤션 시설이 있는, 거기가 정확히 컨벤션이 있는 이제 그런 시설, 삼성동 코엑스, 그 다음에 킨텍스, 이런 곳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통틀어 이제 명칭하는 이제 명칭으로 마이스라는 이름이 나왔고, 이제 마이스 산업이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도 서로 띄우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됐죠. 가장 유명한 곳은 싱가포르 같은 곳이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B2B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마이스 산업의 특징상 마곡은 참 천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로 보시면 마곡 마이스 지역이 어디냐면요. 일단 마곡나루역과 그 마곡역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넓은 부지예요. 이 마이스 부지는 사실은 마곡지구에서 아직 미개발 땅인데 가장 중심지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마이스라 그래서 신세계부터 롯데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이 땅을 이제 입찰을 통해서 받게 되었고 가장 마지막에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 보면은 위치상으로도 LG 사이언스 파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또 서울식물원 그 다음에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이렇게 세 개 노선이 합쳐진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이스 개발 계획에 따르면은 이 9호선과 5호선이 현재는 연결이 안 돼 있지만 9호선, 공항철도, 5호선 이 마이스 계획 특별계획 구역에 따라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삼성동 코엑스처럼 지하보도로 쭉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대규모 삼성동 코엑스의 거의 1.5배 크기의 이제 그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롯데캐슬 루에스트는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네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정확히 무엇이고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 참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편법이 들어간 거죠.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울에서는 예전에 호텔, 이제 레지던스 호텔 분양이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어도 가능하게끔 만든 이제 그러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초반에 이제 규제가 덜할 때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가장 성행을 했었죠.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건물들 해운대에서 우리가 부산 L타워 같은 LC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실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세금적으로 주택 규제를 받지를 않고 숙박업으로 들어가서 일단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 규제도 덜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게 되면은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라든가 다양한 기반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규제도 좀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나온 게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근데 이걸 너무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분들, 실제 주거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를 다시 이제 규제로 이제 추가를 했던 게 숙박업만 가능하게 실제 거주는 못하게 다시 법이 바뀌게 됐고 다양한 규제 장치가 또 나오게 됐죠. 사실 어찌 보면은 나오지 말아야 될 상품이 나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원래 숙박시설은 호텔의 개념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소규모 업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많이 공급을 하다 보면은 그 원래 얘기를 했던 숙박시설의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작용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곡의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나마 좀 나은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 차별화가 남다른데요. 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롯데캐슬 르웨스트 같은 경우는 뭐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서 뭐 다양한 심지어 이제 뭐 애완견 케어 서비스부터 뭐 조식 서비스, 다양한 호텔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관리 시스템, 우리 호텔 숙박료를 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죠. 아마 여기와 가장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데가 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유사한 개념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컨시어지 서비스가 이미 약간 실패했던 서비스 개념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마곡에서도 일부 오피스텔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행하는 회사들이 처음에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고 이제 분양을 했었죠. 또 잘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운영을 할 때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월세 한 4, 50만 원 내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돼줘야 이 운영하는 회사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는 오피스텔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르웨스트나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대규모로 짓는 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이게 또 하나의 수익 창구가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제대로 고급화된 서비스로 공급한다면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실질적으로 호텔로 이용하는 이제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컨시어지 서비스가 되게 잘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롯데캐슬 르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잘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급화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곡 마이스 목화단지 개발로 최근 주변 아파트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네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마곡나루역 호재와 이런 개발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마곡나루역은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마곡지구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교통이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뭐 다른 도시들은 일반적으로는 뭐 일단 도시를 만들어 놓고 향후에 이제 교통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특히 최근에 신도시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근데 서울 중심권의 마지막으로 지어진 신도시답게 가장 큰 호재는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9호선, 공항철도, 5호선, 심지어 급행역까지 만들어져 있는 교통의 호재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마곡지구 강서구 일대가 가장 취약한 쪽이 문화였습니다. 문화나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속속 이런 시설들도 완공이 돼가고 있죠. 가장 먼저 이 르웨스트 바로 맞은편에 LG 아트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또 실제 첫 공연도 뮤지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화시설들이 하나씩 더 갖춰지게 되고요. 이 르웨스트 앞쪽으로 서울식물원이라는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녹지시설이 잘 이제 운영되고 있고, 더 이제 이 르웨스트가 완공이 될 경우에는 이 앞쪽에 녹지까지 연결이 돼서 굉장히 잘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르웨스트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또 하나는 마곡역부터 발산역까지 이어지는 마곡 문화거리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강서권역에 잘 없는 미술관까지, 즉 문화시설과 관광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에 맞는 마이스 산업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시설이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현재 고급화 전략에 따라서 르웨스트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르웨스트 같은 경우 현재 분양가가 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조금 높은 가격에 나올 것 같아요. 인근의 아파트 시세들보다도 좀 많이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분양가에 과연 분양받아서
수익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르웨스트는 약간 우리가 명품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러한 그 제품들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고급화 전략에 맞게 또 고급화된 수요를 정확하게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